오늘은 그 준비를 안 했는데 일부러. 오늘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략 몇 명인 줄 아시는 분? 숫자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저 대충 한번 말해봐요. 좀 틀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잠깐만 여기 쓰여 있거든. 그러니까 틀려달라고 해서 연기를 좀 잘해줘. 어떻게 할까? 4,200명 정도. 4,200. 네. 다음에. 그래도 미국이 한 50만 나온다는데 우리는 5천 정도는 나오잖아요. 5천. 다음에. 일본이 4천 나왔다니까 우리나라도 한 4천.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 확진자가 3,717명이고요. 선방했네요. 3,717명. 그러니까 지금 5차 팬데믹을 이제 평정해 가는 정도 수준이고 그렇게 지금 확산성이 높다는 오미크론이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특정 시간이 지나면 잡혀요. 그런데 같은 시각 세계 현황을 한번 볼까요? 표를 보여주세요. 이 그래프가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맨 앞이 전체 확진자 숫자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세계가 3억인가요? 30억인가요? 3억이죠 3억. 3억 확진자가 됐고 여기 그 다음에 미국이 5,900만 명 확진자가 그리고 하루에 75만 명이에요. 1위 USA가요. 내가 봤을 때 이 나라 망했어요. 이제 미국 무시할 날이 금방 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한국과 차이 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쭉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은 없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전체 확진자가 대략 한 60만 점 넘었거든요.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한 약 5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한번 봐봐봐. 깝깝하다 진짜. 이게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한국이랑 숫자가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나라들이에요. 만약에 영국처럼 17만 명 확진자가 지금 나왔다면 대선 끝나버렸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 80% 넘어버린다고.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영국이 확진자가 1,400만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 근데 이런 비교를 자꾸 해줘야지. 자꾸 우리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약 4% 정도밖에 안 되는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 이야기가 크게 들려서 자꾸 비교 오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코로나 시국에서 망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최근에 일본이 확진자가 안 나온다 막 우리나라 언론들이 설레발 쳤잖아. 일본을 뭐 보고 배우라는 둥 외신들께서 외국할 때 외놈할 때 외신들께서 그러셨다고. 신규 확진자가 지금 4,000명대로 올라갔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4,000명대로.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일본 우리나라 입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안 받아서 확진자가 안 늘어난 걸 갖고 일본이 확진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불안에 떠니까 무료로 PCR 검사 등을 받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가 4,000명대로 늘어난 거야. 대한민국 정부랑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서야 시작한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자기네들 정권에 불리할 것 같은 정보를 은폐하는데 굉장히 능한 애들이거든요. 정말로 국민들의 영향을 아예 고려를 안 하고 모든 정보를 다 은폐해버리는 정말 역사가 깊은 나라예요. 전쟁에서 지고 자국군이 수만 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가족한테 사망 통지서조차 안 보낼 정도로 이렇게 고질병인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그대로 타조 머리 박듯이 환자는 늘어나는데 검사를 안 해버리는 방법으로 해서 억지로 숫자를 줄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 코로나 방역을 끝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경제도 사실은 일본 폭망이고 거기에다가 이 뭐라 해야 될까 세계적 역병에 대한 방어도 엉망진창인데다가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 문화도 사실은
K 컬처에 완전히 다 장악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간다라면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선진국의 반열에 쫓겨난 나라가 되길 판이에요 지금. 예, 지금 그 일본의 뭐 고위 관료 출신이라든지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한국한테 명함도 못 내민다. 실제로 역전됐어요. 국민 소득도 그렇고 일본 망해가는 나라가 맞고. 근데 그런 일본을 끊임없이 이제 뭐랄까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쓰는 거고 일부 전문가들은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국을 막아야 된다는 이유가 일본 인구의 30%는 사실상 감염돼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어떤 뭐 학자인지 의사인지 아무튼 뭐 방역 전문가인지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일본은 우리와 달랐다 해서 일본은 자연 면역을 이용해서 뭐 일본이 지금 코로나 환자 숫자가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연 면역이 생겼다는 거는요. 네. 그동안 국민들이 다 걸렸다는 말이에요. 걸렸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단 말이고 잡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는 코로나에 의해서 혹은 코로나에 의한 합병증에서 이미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하면 방역 왜 해요? 그냥 근데- 다 죽게 놔두지. 근데 우리나라 외신들께서는 왜 일본은 입국 금지란 말을 안 하니? 중국 입국 안 시켰다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부터가 다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중국이 좋아요, 일본이 좋아요, 아니 중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물어보는 미친 새끼도 하나 있었고. 이름도 기억하시죠? 실버벨? 네, 김은정이? 근데 사실 일본이 지금 그 한국 대선에 관심이 많답니다. 진짜로 일본이 윤석열의 당선을 기대하지만 낙관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같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당선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낙관은 못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본이 미는 후보가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은 후쿠시마 원전도 안 터졌다고 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윤석열은 막 김건희 문제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 그래서 우리는 바라지만 사실 얘네가 윤석열이 어떤 외교관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른다. 토론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빨리 뭐 토론에 나서서 사실 윤석열도 일본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일관성이 있고 자기 정책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본을 지원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낙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자기가 어디 갔다가도 어디 갔는지도 몰랐다가 돼버리고 자기가 뭘 했다가도 나는 거기에 대해 잘 모르고 왔다 해버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갑자기 나 일본이 어디 붙었는지 몰랐다 이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외교 관계에서 최악이죠. 일본조차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처럼 역사관을 가지고 한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말 그대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의 자세를 갖지 않은 확인은 안 됐으니까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나마 낫다라고 판단하겠지만 모르는 거야. 5살짜리 애기가 사탕 들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예를 들면 2030을 겨냥하면 지금의 2030이 일본 부러워하겠어요? 옛날 너희들이나 일본 뭐 일제 메이드 인 재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일본 제품이 좋다 이런 느낌보다 예전에 아마 일본 제품 우리가 가장 근래에 썼던 게 소니 워크맨 정도가 내가 봤을 그렇죠. 때는 네. 일제로서는 뭔가 괜찮다 싶은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우리 주위에 일제라고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유니클로가 옷으로 좀 했지만 옷 저질이에요 그거. 내가 가끔 쇼핑몰 이렇게 이런 데 지나가다가 유니클로에 사람 있으면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저 안에 매국노가 있다. 왜냐면 우리 한일 무역전쟁 할 때 그 유니클로의 그 경영진이 한국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이렇게 무시했던 예, 발언이 예. 있어갖고 그 정도 빼고 나면은 사실 지금은 일본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나라가 윤석열 당선 기대한다는 게 뭐겠어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는 걸로 시작된 그 지점이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윤석열은 그들의 논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간단히 말하면 일본 언론이 윤석열 친일파야라고 인정해준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걸 좋아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 선거에 도움이 안 될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뭐 일본 제품 중에서는 요즘엔 슈에무라나 DH 이런 우리나라에서 일본 화장품으로 유명했던 것들도 다 한국 화장품에 밀려서 다 철수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이 화장품 성분에 어떤 게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넘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조업 중심의 이야기만 하면 핸드폰 자동차를 일본 이겼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처음 핸드폰 디지털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일제 소니를 썼는데 소니가 아니라 뭐였더라 모토로라 뭐 이런 제품들을 그때 쓰던 지금 우리가 아이폰 쓰는 일부 그 매국노들 빼고 아이폰 안에는 삼성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내가 꾸짖었기 때문에 내가 순간 아차했는데 어쨌건 갤럭시 그리고 뭐 또는 LG폰 뭐 지금 없어졌지만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일본을 그렇게 막 뭐랄까 뭐 넘사벽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이폰 쓰신 분 누구세요? 개인적으로 사과드리려고요. 여기 아이폰이다. 매국노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악플 달리라 무서워 죽겠네 진짜. 근데 일본이 망해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정치가 국유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민주주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극우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망해가는 거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민주적으로 정치 개혁을 할 수가 있어야. 그러니까 일본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치와 경제가 심각하게 유착돼 있고 이런 그 언론과 또 정치가 심각하게 유착된 이런 유착 관계 때문에 사회의 개혁을 단 한 번도 못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일컫는 말이 있죠. 돈 많은 북한. 정치 개혁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그대로 해먹고 정치가 거의 얘네들은 정치도 대물려서 해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아까 모토로라는 제가 일본제란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국에 핸드폰이 거의 없어서 뭐 그렇죠. 맞아요. 삼성의 무슨 뭐 옴내기 오죽했으면 그런 시절을 딱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제 쓰는 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예전에 디카 정도까지가 아마 거의 마지막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은데. 닌텐도 장난감이요. 일부 빼고. 그것도 없으면 일본이 나라냐? 실제로는 지금 마차님이 한 거는요. 제가 닌텐도를 가지고 논다고 디스할 목적이었는데 지금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그렇게 크게 무시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국제적 위상은 좀 높은 편이지만 우리가 그걸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이 호사카 유지 교수도 항상 이야기해 주잖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잘못된 그 국가적 시스템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자,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는데 그 사과를 웃으면서 하니까 윤석열 같지. 한동훈 씨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이폰을 나도 써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필요해 쓰는 게 아니라 멋으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압색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보안상 때문에 쓴다 그러는데 니들이 그렇게 보안 지킬 일이 없어. 무슨 한동훈이야? 좀 편한 거 쓰면 되지. 근데 아이폰 너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검찰청 공식폰. 삼성도 비싸던데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아이폰이 훨씬 비싸. 아이폰이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죠. 20-30% 정도 아이폰이 비싼데. 근데 아이폰 사는 건 내가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삼성도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 그렇죠. 견제 균형이 이루어져야죠. 그 아이폰 유저들께 가면서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한동훈이 사과를 안 받겠다는데요. 2억 소송 제기하겠다고. 댓글창에다가 저 새끼 약포를 쓸까 말까 하다가 지금 망설이신 분들 있죠. 사과 드릴게요. 죄송해요. 한동훈 씨 키보드에 손 떼세요. 자, 이메일 하나 일단 읽어드릴게요. 강선민 님이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가까이 매일매일 출퇴근길에 새날을 들어온 30대의 평범한 시민이자 새날의 찐팬입니다. 푸른나무님 이하 새날 모든 패널분들 그리고 새날을 듣고 보고 계시는 많은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5년 넘게 아주 조용히 새날을 들어만 오던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새날에 감사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시다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넘기셨고 2달 정도 일반 병실에서 입원하시다가 다행히 얼마 전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생활을 하실 때에는 경황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퇴원을 하시고 문득 새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했던 방송이 생각났습니다.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불현듯 생각나 지자체에 문의를 했고 6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새날을 듣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던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번 일이 저에게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저 윗사람들끼리 지지고 볶는 일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과 가까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후보뿐이라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정치의 효능감을 실제로 느끼고 보니 이재명 후보의 실력에 대한 신뢰가 120% 향상했습니다. 저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방송 새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날과 같은 방송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진보 진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언제나 새날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메일 너무 감동이에요. 그 김선미님, 강선미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메일이라면 날마다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그 공격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게 홍보비 많이 쓴다 했어요. 성남시나 경기도는 왜 홍보비를 많이 쓰느냐. 내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책이 나오면 뭐하니? 그렇죠. 국민들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홍보가 언론이 또 기울어진 환경이다 보니까 좋은 것도 홍보 자체니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좀 좋은 영향이 갈까봐 아예 홍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때 이재명 후보 나오셨을 때 이재명 후보가 했던 얘기가 그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경기도민은 누구나 다 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비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걸 직접 하셨다는 거 아니야. 6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써먹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60만 원이라고 금액까지 써주시니까 확 와닿죠. 네, 저 1, 2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닐까 했는데 60만 원이 되게 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기사 내용 메일 내용을 봤을 때 조심스럽게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소량 출혈이 생겨서 수술을 하지 않고 중환자실에서 관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흡수가 되게끔. 보통 이제 뇌출혈이 있었다면 수술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인데. 의사지.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60만 원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자 본인 부담금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행히도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다치셨지만 정말 크게 다치고 막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거기에서도 상당 부분을 경기도에서 해결해 준다는 거는 문재인 케어에 한번 쿠션 받고 그 다음에 이재명 케어에 또 한번 쿠션을 받는 거죠. 와. 두 개의 정권이 어떻게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일이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으쌰으쌰 기분들 너무 좋으시고 심지어 박희아라님은요 나 다치러 갑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신나서 뭔가를 한다는 건 이런 거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이걸 수혜를 받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주시니까 잘하셨다. 자 알겠고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